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6월 26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주말 중에 어떻게 보면 좀 큰 이벤트성 내용이 있기는 있었는데, 결국은 하루 만에 이제 좀 흐지부지 하면서 좀 끝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특이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 좀 하락 마감을 했고, 요런 거 플러스 뭐 자연스럽게 이제 테슬라도 최근에 좀 강하긴 했는데 하락, 엔비디아도 당연히 지수가 1%대 밀려고 하니까 그거 반영 정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미국 지수는 조금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수 측면에서 사실상 뭐 큰 악재성이 있지는 않은데, 큰 악재 뭐 그런 이슈거리가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전처럼 막 쭉쭉 시원하게 팍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는 조금 뭔가 힘이 살짝 부딪히는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저런 우량주들이 완벽하게 이제 뭐 꺾이고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기는 한데,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미국을 또 같이 싱크로 되면서 양쪽 반도체랑 2차전지 얘네들이 지금 미국 저 종목들을 좀 따라가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고점에서 쫄쫄쫄쫄 또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이쪽을 보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양매도, 매도세가 조금은 더 강한 흐름이 있지 않나. 뭐 계속 연속적으로 막 매도 날마다 쏟아내고 그러진 않는데, 일단은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지션이 엄청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얘네들이 올라갈 거면 그냥 아예 방향을 탁 상방 쪽으로 잡고 쭉쭉쭉 힘을 주면서 치고 올라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싶기는 한데, 얘네가 좀 어정쩡하죠. 전고점 돌파해놓고 힘있게 더 치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쫄쫄쫄쫄쫄 밀리고, 그래서 지금 뭐 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엄청 애매한 포지션이지 않나. 이게 뭐 아예 돌파를 하고서 힘을 팍팍 주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런 구간에서 무조건 전고점 돌파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돌파를 해줄 만한 또 모멘텀이 없거든요, 시황상에서. 그래도 일단은 그 지수에 대해서 견인을 해주는 기업들, 업종들, 반도체랑 2차전지 이쪽은 일단은 계속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미 증시는 이번 주에 이제 주간 일정 보시면 퀀텀 코리아 양자 관련해서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교육 대책, 최근에 이제 사교육, 그 킬러 문화, 그 이슈 관련해서 교육 대책 발표,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주 움직였던 게 이제 애니능률 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교육주들 몇 개가 있었죠. 얘부터 해서 일단 뭐 애니능률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YBM넷 요런 애들이 최근에 이제 조금 더 부각이 되긴 했었는데, 일단 뭐 발표 이슈로 갔다가 최근 부각됐던 종목들이 조금 더 한 번 정도는 움직이는지, YB 김영, 그 다음에 YB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120선 주변에서 좀 들쑥날쑥하는 애들도 있고, 일단 대장격은 얘랑 이제 유비온이었죠. 애니능률이랑 유비온이 이틀 연속 상한가하고 이제 3일차 해서 좀 하락폭이 있기는 했었는데, 대장은 얘네 두 종목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런 발표 이슈로 혹시 좀 반짝해 주는지, 대신에 이제 또 발표하고 나면은 좀 재료 소멸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드 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코리아, 요게 6월 28일에 있는데, 이제 빌드 코리아 같은 경우 아마 그 코파일럿, 그 AI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코파일럿 그 관련해서 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2023년 게임 정책 세미나,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이제 좀 큼직한 부분은 없기는 한데, 사실 지금 게임들은 중국 시장을 어떻게 얼마나 공략하냐, 그 다음에 이제 신작 하반기 중에 뭐 네오이즈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신작 좀 발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게임주는 살짝은 그게 이제 영화, 드라마 이런 것처럼 좀 후반형 재료이다 보니까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게임 관련해서 정책이 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초거대 AI 협의회 발족, 이게 처음에 4월이었나요? 5월이었나? 근데 이제 좀 딜레이 되고 하더니 이번 주에는 이제 29일날 AI 협의회 발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대기업들, SKT부터 해서 뭐 KT 뭐 등등 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이제 솔트룩스 중소형 관련주 정도가 좀 껴있지 않나.
자, 그래서 요번 주에는 일단은 요런 흐름, 요런 일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말 중에 이제 뭐 다들 뉴스 아마 워낙 도배가 돼 있다 보니까 다 보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흥미진진하게 어제 저도 좀 잠 늦게 자면서 혹시라도 여기서 좀 어떻게 되나 하면서 좀 궁금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결국에는 쭉 치고 올라가다가 반란 종료해서 그 중재를 했던 것 같죠. 그러면서 용병그룹 유혈 사태 피하려 모스크바 턱밑서 철수. 그래가지고 막 모스크바 쪽까지 쭉쭉 치고 올라가다가 근데 거기서 벨라루스 통해 가지고 뭐 중재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갖다 어떻게 보면 좀 큰 이벤트였던 거는 같아요. 여기서 뭐 악화되는 것보다는 과연 쟤네들이 이제 내분이 있고 지금 사실상 우크라이나 그 크게 생각을 했을 땐 그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거기서 전쟁이 이어지는 게 정규군보다는 아무래도 용병 그룹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용병 그룹이 쑥 빠져가지고 내분까지 일어난다는 거. 그거는 이제 푸틴 포지션에 대해서 좀 흔들릴 수가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종전이라던가 휴전, 기대감 혹은 이 뒤에 뭐 쿠데타가 만약에 이제 성공을 했다면은 거기서 뭐 만약에 지금 없는 일이지만 바그너가 프리고진이 뭐 이제 그 쿠데타에 성공을 했다면은 거기서 이제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뭐 협상을 좀 시도했을지 뭐 이런 것까지 조금 보면서 고민해 볼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역시나 뭐 좀 체급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은 중간에 뭐 이제 중재라고 나오기는 했지만 진짜 뒤에서 뭔가 있었겠죠. 항상 갑자기 좀 내용이 잠잠해지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뒤에서 뭔가 자신들끼리 주고받거나 뭐가 있긴 할 텐데 일단은 이게 순식간에 좀 반란 종료 24시간 만에 이렇게 케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반짝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뭐가 됐든 러시아 자중질환에 웃는 우크라 국방 차관 기회에 창 열렸다. 뭐가 됐든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병력들이 이제 집중이 안 되고 그렇게 좀 후퇴하고 이런 움직임들은 우크라이나 측한테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에는 뒤에 진짜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계속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내분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전선에서 빠지고 하는 부분들은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좀 시장에서 좀 심어줄 수는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뭐 엄청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하다가 그냥 밋밋하게 끝난 부분이니까 안에서 치고받고 했으면은 재건주를 월요일날 좀 메인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치고받고 하는 것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재건에 대해서는 뒤에 7월 나토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를 열고 종전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부터 해서 국토부 장관 우크라이나 재건 올해 안에 좀 기본적인 사업들은 시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이라던가 뭐 이런 좀 저런 간단한 병원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은 재건 관련주 요 주말 중에 있었던 내용 내분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좀 힘이 쏠리나 물론 이제 메인 이슈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량도 이상기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폭염 오죠. 근데 폭염이 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또 장마예요. 그래서 장마 지나고 나면 진짜 이제 또 엄청난 폭염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런 거 엮어서 뭐 식량 이슈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천일염도 뒤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재건 관련주는 뭐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 위주로 갔다가 근데 이제 이쪽은 좀 재료가 밋밋하게 끝난 건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억만 해두는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뭐 3부 SY 이런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MOU 이슈 얘기 나왔던 종목들은 일단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거는 같습니다. 나중에 진짜 뭐 휴전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또 메인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오일선 깨진 종목도 있고 한데 아마 살짝 좀 갭 뜨고 시작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 이벤트가 밋밋하게 끝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저걸 통해 가지고 그 용병 집단 한번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 식량 종목들은 이제 뭐 지수 밀린다거나 아니면 해치 테마 해치 성향을 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밀리고 하면은 뒤에 이제 곡물협정 연장이라던가 식량 쪽은 가격이 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아요. 결국엔 뭐 미래생명 자원도 이런 구간에서 계속 좀 버티고 하다가 결국에 돌파는 못하고 밑으로 21선 꺾이면서
내려오긴 했는데 이쪽 애들은 그냥 와장창 무너지기는 쉽진 않다 보니까 또 뭐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일염은 별도로 얘네는 오염수 이제 메인 방류 이슈일 때도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엄청 높기 때문에 21선 주변에서부터는 조금 계속 볼 것 같아요. 인상가나 신송홀딩스 이런 종목들. 자, 그래서 이렇게 재건, 식량, 그 다음에 흑연 관련해서는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반짝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금요일날 상보에 좀 돈이 많이 쏠렸어요. 얘가 이제 시총이 1,300억밖에 안 되는데 대금이 4,000억 붙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너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상보랑 그 다음에 이제 태경 BK가 밀리다가 좀 과하게 밀려서 그런지 얘는 시간에서 또 힘을 많이 줬죠. 그래가지고 분봉해서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 구간에서 지지하다가 뒤에 시간에 붙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얘네가 좀 페라이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느꼈을 때 지금 저는 페라이트 처음에 저게 저렇게 갈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테슬라에서 지금 당장 쓴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했는데, 페라이트 관련해서 종목들이 막 시원시원하게 올라왔었죠. 결과적으로 상한가만 3번에다가 4번 막 5번 이런 식으로 갖다 움직여 줬었는데, 지금 페라이트처럼 간다는 아니지만 페라이트 같은 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료 해석에서 결국에 이제 지금 얘네들이 움직인 게 흑연 관련주인데, 흑연에 대해서 2차 전지, 뭐 음극재 만드는 곳에 좀 필요하고, 그게 이제 또 인플레 감축 법안 등을 통해 가지고 결국 전 세계에서 뭐 한 5, 60%는 중국이 생산을 하고, 거기서 이제 2차 전지에 쓰이는 가공까지 거친 흑연들의 뭐 90 몇 프로, 거의 98% 이런 게 이제 중국산이다. 근데 인플레 감축 법안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산을 쓰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처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이 배제되니까 전 세계 뭐 5, 60%, 뭐 98% 배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갖다 좀 움직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종목이 좀 힘이 강했던 것 같아가지고 눈을 좀 둘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상고 같은 경우에는 대금이 좀 많이 붙기는 했었죠. 4,000원. 그래서 이런 구간을 뭐 좀 주변에서 지지해주면서 또 땡겨 올리나, 아니면은 아예 좀 한번 밀려주나, 이런 식으로 흑연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볼 것 같고, AI 같은 경우에는 국내 AI 기업 뭉친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 29일 발조. 그래서 뭐 대기업들은 당연히 다 아시는 뭐 KT, SK, LG 이런 통신사들부터 해가지고 LG, SK, CNC,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중소형주에서는 일단은 솔트룩스가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갖다 이제 솔트룩스가 좀 엮이나.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코리아 요것도 있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최근에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계속 좀 반짝반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정고점 주변에서 이렇게 좀 버티다가 지금 슬쩍 돌려놓는 모습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런 코파일럿 발표에 대해서 얘가 좀 엮여서 움직이나, 폴라리스 오피스는 종목에 끼는 최근에 별 뉴스는 없는데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서 뉴스가 없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트룩스는 뼈대 종목인데, 전저점을 깼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좀 내려오기는 했어요. 내려오기는 하고, 코난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에서는 또 종목이 만원 단위에서는 계속 좀 기술적인 반등을 시원시원하게 줬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도 또 나쁘진 않을 것 같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의료용 AI는 일단은 신고가에서 계속 좀 강하게 들썩날썩 하고 있는데, 얘네는 거기서 뭐 이제 수급이라던가 뉴스 등을 좀 통해 가지고 움직여 주는지, 일단 루닛이 이 구간에서는 좀 강했죠. 그래서 여기서 좀 버티면서 또 슬쩍 돌리긴 했는데, 일단은 이런 의료 AI들도 최근에 보통 신고가 혹은 정고점 주변을 돌파하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 주변에서는 한번 좀 기술적인 움직임 또 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밀리다가 뭐 움직임이 120선 좀 주변에서 타고, 나머지는 좀 뉴스가 밋밋해요. 밋밋하긴 한데, 이 뒤에 로봇 A, I 이쪽은 밀리면 밀릴수록 한 번 정도는 좀 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하반기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얘가 이제 SK온 투자 때문에 엮였겠죠. 그래서 일단은 또 신고가 2만원 돌파하고 끌어올라오는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계속 뉴스 붙이면서 들썩들썩 했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대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일단은 다 합류를 하는 흐름이기는 해요, 사실상. 그리고 그게 기업 입장에서 맞으니까, 뭔가 이점이 있으니까 하겠죠. 쟤네들이 그냥 이유 없이 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저런 플랫폼을 자신들이 만들기에는 테슬라 전기차 점유율도 그렇고 자신들이 만든다고 해서 그 새로운 그런 거를 뽑아내기는 쉽진 않다 보니까, 있던 플랫폼, 잘 나가는 플랫폼에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얹혀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제 표준 규격으로 좀 자리 잡는지, 그러면 이제 테슬라 관련 주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관련해서 SK 시그넷 이제 6월, 7월 이렇게 V2 양산 이슈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에서도 나중에 테슬라 네트워크를 좀 합류를 할지, 아직까지는 자신들이 이제 뭔가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좀 충전 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나중에 이게 뭐 좀 합류를 하나 이런 것들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완속에서부터 초급속까지 대기업들이 맞붙는 450조 시장,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투자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기차 점유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점유율이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서 저런 플랫폼, 충전소나 폐배터리 이슈도 이 뒤에 또 결국 뉴스 등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는 일단 지분, 대형 채비가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대형 채비 관련해서 스틱인베스트가 2대 주주, 휴맥스 시리즈가 지분 엮여서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유라테크는 일단 뭐 무선 충전, 뭐 GV6 60 그거랑 이제 좀 엮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일단 유라테크가 금요일에는 별 뉴스 없이 일단은 쭉 한번 시세를 주긴 했어요. 그 다음에 SK 시그넷 관련해서는 대우 플러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밑에서 한번 또 시원하게 땡겨 올리긴 했는데, 또 밀리다가 이제 그런 시그넷 충전소 미국에서 이제 양산 시작, 이런 뉴스에도 좀 엮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도 얘네가 이제 종목에 끼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좀 깔끔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 아니고, 그냥 시세를 주면은 툭 하고 반응하고 밀리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 업종 섹터의 특성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주말 끼고 현대건설 6.4조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원팀 코리아 첫 성과다, 사우디에서 역대 최대 6조 4천억 수주 그래가지고 양국 협력 관계 공고. 이게 이 뒤에 좀 다른 네옴시티 뭐 수주까지 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액은 좀 크기는 해요. 크긴 한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밋밋하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둘 중 하나거든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갭에 아예 크게 반응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에이 뭐 어차피 나올 거였는데 해가지고 그냥 뉴스 붙이고 뭐 조금 움직여주고 힘 빠지고, 그런 식의 이제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저 이슈 주말 중에 나온 거다 보니까 그 다음날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걸 토대로 네옴시티에 대해서 뭔가 수주 기대감 훈풍 이런 게 좀 부는지,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거는 언제 이제 정상 이제 답방 이게 언제 나오냐, 이게 좀 메인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뉴스가 없어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뭐 움직일 때 한미, 인디에프는 끼가 좋죠. 지금 뭐 123급 주변에서 또 슬쩍슬쩍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유신, 히림 비슷비슷한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일단은 뭐가 됐든 수주 뉴스가 있다 보니까 6.4조 일단, 근데 저 기대감이 엄청 컸으면 아마 저번 주에 좀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지금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답방이 더 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일단은 애초에 좀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좀 나오기는 했었죠.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 관련주들이 수주 이슈에 대해서 하루 좀 더 힘을 쏟나. 자, 그리고 뭐 원전, 옥수수, 기름, 후쿠시마 뭐 방출 이런 거, 방류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같은 경우 이제 귀국하고 뭐 자신이 뭐 할 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총선 출마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좀 악재로 밀린 상황에서 이제 기술적인 움직임을 이미 좀 줬었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뒤에 다른 정치 이슈가 좀 붙는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이제 개별 종목들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일단 신고가 주변에서 좀 놀던 애들 혹은 재료가 있던 애들, 뭐 기가비스는 일단은 금요일날 뉴스는 없지만 반도체 쪽에서 신고가 신규 상장하고서 신고가를 좀 보냈지 않았나 싶고, 동훈하나텍은 이제 당뇨 그거 뭐 기술 이전 기대감,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를 갔다가 또 밀리긴 했는데 얘는 일단 상한가 주변 이런 곳에서는 좀 잘 버텨주면서 돌려주나. 그 다음에 프로텍은 반도체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또 신고가 시간에선 좀 올려놓기는 했는데 신고가에 아예 자리를 잡는지 이런 것부터 해서 티로보틱스도 뭐 일단은 신고가고, 지금은 별 뉴스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에서 좀 강했던 종목들이 계속 눈이 가는 것 같거든요. 이수페타시스도 뭐가 됐든 5일선 계속 쫄쫄쫄쫄 타면서 깨지면 올리고 여기도 깨지면 올리고, 그래서 뭐 일단은 근데 종목이 조금 시세 주면은 쭉 밀리는 이런 움직임은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뭐 레이크 머티리얼이랑 애경 케미칼 등등 대부분이 일단은 최근에 좀 신고가까지 끌어올려놨던 애들이고, 이수랑 동국홀딩스 이런 것들은 이제 눌림 자리에서 움직임이 한번 줄렁줄렁 할 수도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엄청 좀 뚜렷하게 집중해야 될 만한 뉴스는 주말 끼고서도 좀 아쉽지만 없는 것 같고, 그냥 있던 그 내용들 위주로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지수 따라서 일단은 얘네가 이제 뭐 별 뉴스가 없더라도 들썩들썩하는 신고가 개별주들 요 애들에서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흑연 AI, 충전소, 의료 AI,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나쁘면 식량이나 천일염, 그 다음에 이것들이 좀 다 주말에 재료가 애매모호하게 나와가지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재건이랑 네옴시티 이런 것도 그냥 아침에 뭐 좀 힘쏠리면서 반짝하는지 이런 식의 내용을 좀 일단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새로운 뉴스는 없네요. 일단은 그래서 조금 그 개별주 장세 난이도 그날그날 시장에서 돈 쏠림을 좀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이제 또 장마라고 하는데 또 습하고 지긋지긋하실 것 같은데 좀 출근 문제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남은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랄게요.